테마스 17기 마지막 세 번째 지역입니다. 서울 수도권도 갔다 왔고, 이번에는 이제 부산에 남구를 갔다가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수도권 서울은 좀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그죠? 조금 약간 약간 보합세 조금 살짝 상승 여력은 조금 약해졌다고 계속 나오던데, 지방은 아직까지도 그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움직임 없고, 이제 부산도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살짝 움직이는 경향이 좀 보이죠. 생각보다는 많이 못 움직여요. 아무래도 아직도 부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기존 매물도 아직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있고, 미분양도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남구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구를 보기 전에 기사 하나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저번 달 9월 23일자 기사가 나왔었는데, 다주택 규제 역설이라고 제목을 해가지고 서울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밸리가 그죠? 60억 찍었었죠. 대면 원밸리가 8사 기준 국민표수 60억을 찍었어요. 저 같으면 60억 아파트 사느니 상가를 갖다 그죠? 건물을 사고 싶은데, 하여튼 원밸리 60을 찍었어요. 평당 1억 7,600을 찍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KB 월간 주택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은, 지난달, 8월달이죠? 9월 기준이니까,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상위 20% 평균 가격이 25억 7,700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위 20% 가격이 평균 4억 8,800만 원이다. 이 나눈 값을 비율로 5분위로 해가지고 제가 보여줄 때는 5분위로 해가지고 5개 20%씩 나눈 거죠. 그죠? 5분위 비율이 상위하고 하위가 5.27배나 난답니다. 5배가 넘게 가격 차이가 난다.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좋은 거는 더 오르고 안 좋은 거는 그죠?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서울이 5.2배나 나요. 상위 20%하고 하위 20% 비율이. 한번 우리 부산을 한번 볼까요? 어떤지. 오늘 부산이니까. 자, 부산 5분이에요. 5분이 그 전체 가격의 5분도는 나눠가 20%씩 나눈 값인데, 자, 1분위에서 1분위, 5분위 나눠 20%씩까지 5개죠. 5개인데 상위 20% 가격이 지금 요만큼 올라가 있죠. 8억이 넘었죠. 하위 20% 가격은 이제 2억도 못 가고 1억 중반도 못 가고 있어요. 자, 이 비율이 보니까 똑같이 8억 기준으로 봤습니다. 상위 20% 가격 평균이 8억 2,800이고요. 하위 20% 가격이 1억 3,500이에요. 자, 이 비율을 보니까 6.12배. 서울보다 더 나죠. 아까 서울이 5.2배 정도 났었죠. 그죠? 그럼 부산은 지금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좋은 녀석이랑, 그죠? 안 좋은 녀석이랑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그나마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풍부하죠. 근데 이제, 지방은,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은 솔직히, 좋은 데만 좋아지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크게 일자리 부족 현상도 일어났고, 서울 수도권으로 다 일자리라든지 또 그리고 고령화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녀석들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녀석들은 오르지도 않는다.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도 상위 20%는 꺾인 게 표가 나죠. 아직도 부산에 이제 시계를 보면 또 하락을 하는 지역도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위 20%는 이미 꺾여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자, 40% 바로 밑에 이제 에도 지금 꺾인 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밑에 아들은 아직도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제가 8월 기준으로 본 거고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걸로 해가 봤어요. 어떤지. 자, 아까 전에 서울이 5.27배였는데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상위 20% 평균이 아까 25억 얼마였죠? 26억 얼마에. 그 다음에 하위가 4억 9천하고 4억 8천이었던 것 같은데 더 벌어져요. 5.4로. 서울도 지금 뭐냐면은 지금 한마디로 상위에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많이 오르고 있다. 하위에 있는 애는 하위보다도 더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자, 부산은 가면 어떨까요? 부산도 상위 20%가 아까 8억 2,800이었는데 지금 8억 3천 올라갔죠. 근데 하위 20%는 어때요? 1억 3,500에 1억 3,400으로 도로 빠졌어요.
얘는 하락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면은 또 더 늘어났죠. 6.16배로. 그래서 지방은 솔직히 갈수록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향후 투자를 하더라도 솔직히 밑에 애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 가능하면 투자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솔직히 한 40% 안에서는 그 정도의 가격대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한번 기사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남구를 볼게요. 남구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구를 갖다가 부산 지역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또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남구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구 하면은 해수 동남, 부산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남구 하면은 결론부터 낼게요. 가장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핵심적으로 남구 요것만 꼭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남구에는 혁신지구가 있어요. 문현 혁신지구가 있다. 자, 문현 혁신지구, 부산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가 총 4개의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영도 혁신지구, 그 다음 센텀 혁신지구, 그 다음 문현 혁신지구, 그 다음에 대연 혁신지구가 있는데, 대연 혁신지구는 일자리가 아닌 요 3개의 혁신지구에 이제 주거를 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이죠. 그래서 영도, 문현, 센텀 혁신지구가 이렇게 3개가 있다. 그 중에, 남구에는 문현동에 문현혁신지구가 있더라 라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또 볼 겁니다. 남구에는 문현혁신지구가 있구나. 두 번째, 남천동 학군. 남구에 무슨 갑자기 남천동? 남천동은 수용구죠. 그죠? 수용구입니다. 하지만 남구가 대연동과 남천동에 경계를 해가지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연동 같은 경우는 남천동에 바로 옆에 있는 학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이 조금 비싼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남천동 학군의 영향을 갖다 바로 인접지는 붙는다. 그래서 그쪽 주변 아파트들이 좀 비싸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남구의 대연동 아래쪽에는 강한데 비어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아파트값 영향을 주고 이제는 갈수록 걔들이 아마 계속 대장 노선을 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대연동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까지 해가지고 해수동에서 해수 동남으로 이어졌던 이유가 요거죠. 남구도 이제는 그 정도로 비싼 동네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게 대연동 일대에 그 많은 정비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대단지들이 절벽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연동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끝이 났어요. 몇 개 뒤에 보겠지만은 이제는 남구의 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다 마감 끝이 났고, 물론 이제 추가로 또 지정될 만한 부산시는 이제 더 이상 구역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지역 구역을 갖다 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물론 이제 지정될 여지도 충분히 많죠. 하지만은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다 끝났다. 한 8, 9역하고 이 정도면 한두 개 정도 남았을 외에는 대부분이 다 끝났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는 보면은 문현동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문현동이 뭐라 그랬죠? 문현 혁신지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정비사업들이 활발해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범일동역과 연계해서 문현동과 범일동 라인의 주 상업지 라인의 주복들이 지금 계속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일대의 고층, 초고층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에 이제 문현동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가격도 방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연동, 문현동, 남구를 공부했다 하면은 혁신지구가 있고 바로 옆에 남천동 학군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일부 광안대교 부위 보는 녀석도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최근에 정비사업이 많아졌고 이제는 향후 남은 문현동 쪽에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문현동 오늘 볼 거는 차례적으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부터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구에 대한 지역 현황을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 있는 관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구의 개발 계획들이 개발 계획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참고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정비 사업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아파트 가격들, 어떤 애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디가 오르고 있고 등등의 분양했던 아파트들이란지 아파트들을 잠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핫한 게 있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정돼가지고 올해 11월에 그 선도지주가 발표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디 갔다 왔죠? 1기 신도시 그 분당 갔다 왔잖아요. 성남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은 굉장히 핫했죠. 뭐 동의율이 분당 같은 경우는 90%를 평균 90%를 넘었고 최고 동의율이 96%까지 나온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1기 신도시 서울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핫해지고 지금 뭐 분당에 그때 가보니까 8사 기준도 한 15억, 16억까지도 가던데, 부산도 있죠, 그죠? 1기 신도시가. 해운대도 있고, 함영동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부산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과연, 수도권의 그런,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영향을 미쳐서 부산이 또 만약에 또 영향을 받아서 오른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서울에 지금 뭐 1기 신도시에 뭐 일산 쪽이라든지 분당 쪽 많이 오르죠. 평촌, 그 외에 뭐 참본 우리가 쭉 다 갔다 왔던 데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가격대,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정되면 또 얼마나 또 오르고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노후계획도시법이 그러면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부산은 또 어디가 지정되고 어디가 또 이렇게 좋아질지를 갖다가 한번 마지막 부록 시간에는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